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제가 업무가 바빠가지고 뉴스 정리는 못 해드렸고 그냥 HTS 보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0.54% 상승 마감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이 조정을 좀 받았죠. 0.72% 하락 마감 했습니다. 코스피는 2200포인트 한번 맞고 밀렸다가 다시 강하게 뚫어졌고요. 2250포인트가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도 저항받고 살짝 조정받고 다시 재차 뚫어주는, 최근에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좋죠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하락 마감을 했고, 금요일날 제가 종목들이 이제 신용 한도 초과가 많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상승 피로감이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있을 확률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렸었고, 오늘 일단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.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우리 그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건이 대폭 축소되고 나서 보통 지금 전통적으로 12월 달은 코스닥은 더 그렇죠. 12월 달은 약세를 보이고 1월 달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지금 몇 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 한 1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1월 지나서 2월, 3월까지도 좀 1분기 단위로 상승 모습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최근 같은 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도 시장이 좋으니까 마냥 또 우리가 수익이 나냐, 또 그렇진 않죠. 왜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한 테마 한 섹터가 집중적으로 시세를 내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테마와 여러 섹터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,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박자를 좀 잘못하면 오히려 좀 조급해지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,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시장 안에서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보면은 테마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폐렴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관련주들이 막 수십 종목씩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, 최근에 이런 경우가 좀 없었죠. 그러다가 오늘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1등주, 2등주, 뭐 3등주, 4등주까지 막 거기다 마스크 관련주까지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모습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이 상승 흐름에서 테마 장세라기보다는 장중에 어떤 개별 종목의 호재나 테마가 형성이 돼도 그 흐름이, 시세가 계속해서 장 마감 때까지 연속되는 경우보다는 좀 죽는 흐름이 많았었죠. 그래서 제가 저번 주, 뭐 저저번 주 제가 상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상따를 많이 안 하고 좀 자제하고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,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지만 상한가는 들어가지 않았었고요.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오늘 이 폐렴 테마의 흐름은 또 다르네요.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시장은 뭐 폐렴 테마주를 제외하면 뭐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했고요. 그나마 지금 수급 종목 중에 SFA 반도체가 굉장히 급등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근데 이 종목도 특성이 보면은 어 약간 수급 종목 같기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뽑아주는 거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뭐 세력주인 것도 같고 뭐 그래요. 뭔가 좀 성격이 좀 섞여 있는 종목인데, 보통 얘가 장대 항봉을 뽑을 때 보면 20% 이상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는 또 그렇게 없었어요. 근데 오늘 봉 길이가 많이 길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.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장대 항봉을 뽑아주는 당일날 매매하는 게 편하고요. 이렇게 장대 항봉을 뽑고 나서는 변동성이 확 좀 죽으면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뭐 이럴 때처럼요. 예전에 시세 낼 때도 한번 그랬었던 것 같은데, 그랬죠. 좀 장대 한번 뽑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흐름이 좀 죽는 흐름이 많이 나왔죠. 특성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도 살짝 좀 매매를 했던 부분은 있고요. 일단 돌아와서 저희 리딩바 매매한 거 하나 보고
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진카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정도 가격대, 요때 이제 새롭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거래량 실렸고, 어떤 새롭게 기준봉을 뽑아줬던 이 시점이고요. 요 기준봉을 뽑아줬던 이 가격대 38,000원이나 시가 부근이라고 보면 되겠죠. 혹은 여기 이제 저점 라인, 요 정도 라인이 이 종목의 단기적인 저점 혹은 기준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저희 리딩반에서도 매매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이때 잠깐 이렇게 빠졌던 거는 미국 이란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던 게 있죠. 하지만 재차 다시 밀어 올려주고 있고, 저희 리딩반에서는 이때 종가 베팅 해가지고 이날에 갭을 좀 먹고 나오고 추이를 다시 좀 지켜보다가 저희가 요 정도 가격대에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41,000 요 정도 가격대 들어갔고, 이렇게 이제 슬금슬금 채워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들어갔고요. 만약에 좀 반등이 잘 나오면 이런 기준가나 이날 시가나 고가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뭔가 또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면 모를까.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 정도쯤 이날 정도에 접근해 가지고 좀 들고 있었는데, 오전에 오전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느꼈어요.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가 저가로 형성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. 물론 아예 시가 저가는 아니었고 윗꼬리가 살짝 있긴 했지만, 어떤 오전에 장을 9시에 땅 시작을 하고 나서 호가 자체가 위로 어떤 뭐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바로 매도세에 밀려서 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이런 경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오전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. 또 당분간에 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웬만한 건 또 다 노출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, 일단은 조금이라도 수익권에 있을 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를 주면은 보던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, 그러니까 장중에 카카오가 뜬금없이 한진칼 지분을 1% 매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장중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진칼도 보면은 저도 이제부터 매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어찌됐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져야 되는데, 너무 사실은 좀 재탕 느낌이 강하고 때도 좀 많이 탔고요.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얼마나 또 앞으로 이 재료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게 기대하는 그런 재료로서 작용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모르겠다. 일단 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. 오늘 뭐 카카오 지분 공시가 떴고 뭐 이래저래 뉴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뉴스 하나가 또 있었던 게, 반도건설이 지분 매입에 대한 이유를 이제 뭐 경영권 참여라고 했는데 뭐 허위 공시로 뭐 의결권을 제한할 뭐 가능성이 있다, 뭐 요런 뉴스도 하나 또 좀 있었네요. 그래서 웬만큼 자리를 잘 만들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제 개인 매매는 앞으로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. 또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떤 구간에서 매매하는지 타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, 단연 오늘 매매 대상으로 삼았을 만한 거는 폐렴 관련주 중에 오늘, 그러니까 이 백신 관련주,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백신 관련주가 뭐 체시스, 이글베, 파루, 뭐 제일바이오 이런 애들이 있죠.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말하는 뭐 폐렴으로 그냥 이야기를 드릴게요. 폐렴 관련주인 뭐 이제 파루, 뭐 체시스, 이글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조금 약했고요.
새롭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, 그러니까 새롭다라기보다는 원래 전통적인 대장이었던 애들이 아니라 좀 후발주나 이등주 느낌이 강했던 애들이 오늘은 또 의외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. 그도 그럴 것이, 이런 애들은 사실 때가 좀 많이 탔잖아요. 파루, 뭐 체시스, 뭐 이글벳도 오늘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죠. 시장에서는 항상 좀 때가 덜 탄 새로운 것들을 선호하게 마련이고요. 오늘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원생명각이 제일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,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가 따라갔고요.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거래하기가 조금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1등주랑, 그러니까 테마의 1등주, 대장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, 시장의 어떤 뭐 중심주, 주도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1등주나 대장주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가장 상승률이 높거나 가장 빨리 상한가를 들어간 애들을 1등주, 대장주로 보통 보시면 돼요. 근데 또 이 개념은 다릅니다. 중심주, 뭐 주도주 이런 개념은. 진원생명과학이나 진매트릭스가 1등주는 맞는데, 오늘 폐렴 관련주의 1등주는 맞지만, 얘네들이 고작 거래대금 220억, 104억 터졌는데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. 오히려 상한가는 좀 늦게 들어갔지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고려제약이나 제일바이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파루도 거래가 좀 실리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.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말, 제가 정의하기로 주도주는 이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. 그러려면 당연히 거래대금이라는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. 거래대금 50억, 100억 실린 애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중심주의 개념은 또,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중심주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. 중심주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막 미치면서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기까지 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종목을 바라보고 매매를 한 종목들,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중심주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얘도 마찬가지로 실리는 건 당연합니다. 그리고 물론 테마의 1등주이자 대장주이면서 시장의 주도주이면서 중심주이면, 주도주는 당연히 중심주가 되겠죠. 중심주가 주도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씩 있죠. 1등주 대장주이면서 시장의 주도주이기도 하면 아주 그냥 최고로 좋죠. 최고라고 따봉 날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무더기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테마가 강력하다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막 원래 그 매매할 때 트레이더마다의 성향이 있고, 좀 뭐 좋아하는 테마, 좋아하지 않는 테마, 뭐 좋아하는 종목, 좋아하지 않는 종목,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, 저는 뭐 백신 관련주, 뭐 폐렴 관련주 이런 거는 아주 그렇게 좀 손이 엄청 가는 그런 또 테마는 또 아니에요.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, 야, 이게 내가 주식을 하면서 뭐 사람한테 뭔가 피해가 가야 내가 이득을 보는 이런 거를 매매하면서 조금 사실 뭐 현타가 올 때도 좀 있고 그랬죠. 근데 우리가 뭐 주식 시장에서 하면서 너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아무튼 오늘은 뭐 이런 진원생명과학이나 진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죠. 뭐 상따를 한다면 모를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매매를 뭐 제가 오전에 할 수 있었어도 모르겠습니다. 얘네들 상따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. 그렇게 되고, 오늘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뭐 고려제약이나 제일바이오 이런 정도를 좀 했을 것 같고요. 좀 특이한 것은 체시스가 나름대로 그래도 잔뼈가 굵은 이 테마에 있어서는 대장 역할을 하는 애인데,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. 얘는
뭐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. 뭐 물량을 더 뭐 아직 덜 모았다고 생각돼서 더 뭐 모아가지고 올리려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자꾸 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이런 매매는 잘 안 해요. 그냥 시장과 차트가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웬만하면은 보고 대응을 하는 편이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오늘 급등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 홀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. 이거는 좀 앞으로 매매를 할 일이 없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뭐 단기 과열 때문에 뭐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파루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하루가 대장이었죠. 그러다가 물론 오늘 21%로 종가상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고려제약 뜬금없이 고려제약은 뭐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뜬금없이 백광산업이 뭐 소독제 그러니까 폐렴 관련해서도 소독제로 뭐 관련해 가지고 소분류가 되면서 장막판에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저는 오늘 제일바이오 하나만 좀 매매를 했어요. 금요일 같은 경우는 폐렴 관련주로 올랐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 펜벤다졸 개그맨 김철민 씨 CT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오른 게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요. 오늘은 폐렴 관련주로 엮여서 좀 오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얘도 참 좋은 게 테마가 두 가지가 걸쳐 있으니까 뭐 괜찮죠. 매매를 하기에. 어떤 끼나 힘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많이 한 종목으로 따지면 아마 오늘 제일바이오가 가장 많이 그렇죠. 거래도 4,300억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을 저는 거래대금 많이 터진 애들을 좀 좋아해요. 매매를 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오후에 매매를 수월하게 못했어요. 제가 오늘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서 점심시간 때 얘를 10,000원 돌파 매매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10,000원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다가 좀 밀려서 살짝 추가 매수했는데 이때 당시 뭐 힘이 워낙 좋았고 폐렴 테마가 뭐 오늘 뭐 쉽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좀 홀딩해서 가지고 있었고요. 적당히 슈팅 나올 때 또 업무를 보러 가야 돼서 빨리 좀 매도를 치고 정리가 됐던 게 있습니다. 고려제약도 오늘 참 좋았는데 매매를 못했어요. 오늘 이거 언제 매매했지? 아직 기억도 안 나네요, 잘. 오늘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크게 의미 없는 매매죠. 짧게 그냥 매매했던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오늘 매매가 뭐 없었습니다. 백광산업도 이때 보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이때 이제부터 돈 들어오는 게 보여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후발주 느낌이 강하고 장 마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뭐 쏘면 얼마나 쏘겠어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뭐 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뭐 대단합니다. 이렇게 됐고 오늘은 폐렴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지금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니까 마스크 관련주로까지 당연히 번지게 되겠죠. 그래서 저 웰크론을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얘네가 오늘 말고 내일 좀 혹시 올라주면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뭐 같이 급등해버리더라고요. 그러다가 502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대테마를 가지고 폐렴이라는 대테마를 가지고 밑으로 또 소분류가 시작되면 이 테마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 이런 어떤 질병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이제 돼지열병처럼 그 분위기가 한 번 또 확 식으면 정말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내리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날 뉴스에 따라 뭔가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은 테마들은 저는 웬만하면 오버나잇을 안 하려고 하는 좀 습성이 좀 있어요. 그게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뭐 그냥 뭐 폐렴 관련 테마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서
그렇게 있었고 중간에 SFA 반도체 잠깐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성처럼 봉을 한번 뽑아주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조금 죽이고 갈 때 다시 가더라도 죽이는 경향이 있고요. 보통 제가 바닥권에서 좀 사실 많이 오른 상태에서,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, 얘는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% 오른 거면은 굉장히 급등한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. 네,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 터지면서 장대양봉 실리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이런 수급 종목들은 테마주 매매할 때처럼 장대양봉 나왔는데 아직 뭐 세력 나간 흔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얘네는 뭐 그런 꼭 장대양 기준봉이 세워지고 뭐 세력이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이런 수급 종목들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차분히 조정이 나오면 차분히 기다렸다가, 뭐 이런 애들은 뭐 잠깐 안 본다고 해서 매수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매매가 아니잖아요. 차분히 기다렸다가 뭐 기회를 좀 봐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면 모르겠지만 얘가 뭐 웬만해 가지고는 여기서 더 급등하고 이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으면 매도를 했어야 될 자리지,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할 자리는 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런 뭐 고점에서요. 그렇게 보고 있고 금요일날 셀리버리가 좋았죠. 셀리버리가 이제는 신고가예요. 신고가라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종목이고요. 그다음에 뉴스도 꽤 괜찮은 뉴스였죠.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기대감,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져 있는 상태고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. 그다음에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소식이 있어가지고 롯데 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뭐 돌아가셨을 때 이 뭐냐 보통 뭐 건강 악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세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 회장님이 계속 현역으로 이렇게 경영권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뭐 건강 악화 소식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. 근데 이미 어떤 일선에서 떠나 계신 상태에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은 좀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죠. 근데 뭐 너무 좀 상따 정도로 한번 해보려면은 해볼 만한 상따 오늘 상한가 풀렸을 때요. 뭐 그런 정도지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재료 자체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얘는 뭐 내일이나 봐서 그냥 광전 삭제할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. 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. 관중 삭제를 해버릴게요.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목요일날 급등 후에 일단 이은봉으로 좀 떨어졌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자리예요.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는 있는 자리는 맞죠. 과대낙폭으로 보고 또 고점부터 5일선까지 다이렉트로 좀 떨어졌고요.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특히나 얘네는 진짜 공매도가 무지막지한 애들이잖아요. 오늘도 공매도 과열 뭐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또 공매도 많은 종목들은 잘 손이 안 간다라는 또 그런 게 있죠. 아무튼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ABL 바이오가 역배열로 쭉 단기적으로 단기 추세가 하락 구간에서 갑자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기술 협약 논의를 빅파마랑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놓고 그래도
뉴스 자체가 뭐 막 억지 뉴스 같은 건 아니고 충분히 기대감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슬금슬금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추세를 돌려놓는 하나의 양봉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저도 오늘 보면서 오늘 당일 급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뭐 문의 주신 분이 좀 계셨는데 오늘 당일로 뭐 이렇게 금요일날 셀리버리처럼 급등할 자리는 아니다. 대신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. 왜냐면 이때 매물이 좀 너무 많죠. 매물 소화가 좀 되어야 됩니다. 에이벨 바이오도 일단은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의 봉 하나는 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이 봉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좀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뚫어줄 만도 한데 생각보다 오늘 매물 압박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이 18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두 번, 세 번, 한 네 번, 다섯 번째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얘가 흐름을 채워 나가면서 18,000원을 뚫고 어느 날 안착을 한다면 저는 뭐 괜찮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다 라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는 뭐 이제 이란 리스크로 조금 추세가 더 빠졌다고 보면 저점 자체는 그래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대북 관련주랑 해가지고는 조금 뭐 뉴스가 뭐 제대로 된 게 좀 뜨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빌빌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안철수 씨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써니전자랑 까뮤 ENC가 급락이 좀 나왔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. 방송 중에. 물론 고민이 굉장히 되는 자리인데 일요일 19일날 뭐 이제 안철수 씨가 귀국을 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재료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뭐 정말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.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 요런 상태, 아직 상방으로 좀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뭐 이런 상태라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때 써니전자 보시면 충분히 많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가야 할 자리에서 또 가는 모습도 좀 안 나왔고 차라리 아싸리 귀국한다라는 일정이 19일로 정해졌을 때 얘가 갔어야 됩니다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얘가 갈 예라면. 근데 귀국한다라는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좀 이렇게 슈팅 나오고 말았다라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도 자리 자체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보긴 좀 힘들다. 여기서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떨어지면 이렇게 번지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. 번지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번지할 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. 차라리 이런 자리들이 리스크가 없는 자리죠. 추세가 완전히 유지되고 있을 때. 근데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가 그 힘을 점점 이렇게 잃어서 어떤 그 번지할 수 있는 자리들은 좀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죠. 근데 아무튼 총선 불출마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뭐 더 질질 조금 더 흐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뭐 더한 급락보다는 이 다음에 혹시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야기는 조금 당연히 나오곤 있는데 실제로 또 창당을 하면 뭐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간다거나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 오늘 시가 부근에서 그냥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빠르다고 보고요. 지금 자리는 조금 대응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.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얘는 한 요 정도 가격대는 웬만하면은 안 깰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이 안철수 관련주는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
뭐 안철수 씨 뭐 관련주도 그렇고 제가 저번 주 수요일 한 목요일쯤부터서는 정치 테마주 그 뜨거운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 같으니 저는 좀 매매 대상에서 웬만하면 다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저는 개인 의견을 좀 밝혔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매람에 있어서 우리가 하수와 고수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하잖아요.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누군간 여기서 매를 했을 거고 안 했을 건데,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짝 베팅하지, 그러니까 이거는 홀짝 베팅은 아니에요. 근데 홀짝 베팅이나 뭔가 그 재료의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 매매 이런 것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오늘 뭐 이제 리딩반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지만 예전에 뭐 제가 리딩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어떤 재료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뭐 이벤트 매매 같은 거를 안 해요.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악재 급락 이런 거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었거든요. 예전에 뭐 북미 실무 협상 주말에 있었을 때 그 기대감으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북주 종가 베팅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렬되면서 급락 나왔었고 임상 3상 보통 관련주들 이제 발표 뭐 탑라인이라는 그 기간을 앞두고 또 매매 많이들 하시잖아요.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세나 변동성을 주면 그 전에 매매를 끝내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하는 편이지 이 결과까지 매매를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뭐 최근에도 비보전 뭐 임상 3상 데이터를 뭐 12월 20일이었던가요? 그때 앞두고 있었고 방송에서도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. 웬만하면 그 전에 매매 끝내시라고. 근데 아무튼 결과 안 좋게 나와서 안 좋아졌고 저희 그 한참 막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막 악재 나오고 그럴 때도 저희가 한 번도 악재를 맞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잘한다 이런 것보다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뭔가 마음이 찝찝하면 뭔가 그냥 불안하면 그냥 매매를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먹을 생각보다 여기서 베팅해서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 볼 생각을 항상 먼저 하면 이런 매매는 잘 접근은 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뭐 매매하다 보면 제가 알지 못한 악재 분명히 맞죠.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되거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 모험을 한다거나 베팅을 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. 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들 중에서도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보고는 있어요. 얘가 여기서 단기 과열 피해 가려고 자꾸 고가권 놀이를 하나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뭔가 좀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쪽으로 그 분위기가 와야 돼요. 그래야 5% 반등 나올 것도 10% 20%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분위기가 결국은 이 종목들은 뉴스, 재료빨 이 더해져야 3% 반등하고 끝날 것도 한 10% 반등 나왔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재료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뭐 딱히 관심 종목으로 제가 뭐 두고 있는 것은 뭐 많진 않습니다. 화장품 쪽도 뭐 그렇게 그냥 좀 그런 것 같고요. 수소차도 일단은 급등 후에 눌림자리 정도는 주고 있는데 얘는 요 정도 마지노선 두고 대우부품도 그렇고 한번 지켜볼까 생각 중이고 분국주정 다 마찬가지네요. 그 대북주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뭐 그냥 들어가서 뉴스를 기다리는 매매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고요. 오늘 관심 종목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남아있는 몇 개인데 여기서도 곧 좀 삭제가 많이 될 것 같네요.
그다음에 이 바이오,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잠깐 셀리버리랑 뭐 티움 바이오, aptar 바이오 정도 반등이 나온 거를 제외하면 지금 그렇게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온 지가 좀 됐죠.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.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예상이 쉽게 좀 되지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상승마디가 하나 나왔고, 지수라는 게 무조건 갈 수만은 없으니 상승과 조정,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, 결국은 지수가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 내가 어떤 섹터를 선택해서 매수를 해놓고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마디가 다시 나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, 뭐 못 내느냐, 혹은 뭐 그냥 본절 정도로만 나오느냐,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를 보느냐가 정해지는 건데, 참 저도 고민이에요. 이번에 IT 반도체가 이 상승마디에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혹시 뭐 700 근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내가 IT 반도체 쪽을 담아야 될까, 아니면은 최근에 또 오를 만큼 또 올랐으니까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다른 쪽을 담아야 될까, 뭐 그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서 좋은 종목들 담아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가 참 고민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또 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을 담아야 될 것인지, 아니면 이쪽이 너무 요새 무겁고 좀 이렇게 소음도 좀 있고 잡음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아닌 뭐 중소형주 쪽으로, 기타 바이오주 쪽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, 저도 고민이 많아요.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, 시장에 대한 고민들, 이런 게 저는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무튼 저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